선생님 사춘기는 어땠어요? 저는 네. 제일 엄마한테 반항을 많이 했던 시기? 가출도 한번 했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네. 드리는데 저는 양반장입니다. 네. 네. 저는 네. 김형님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 전문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특수학교 이런 초등학교에 대한 것도 다뤘는데 중학생을 이제 못 다뤘어요. 네. 중학생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춘기 시기가 겹쳐 있고 좀 부모님들의 걱정 이런 해결책 같은 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도 준비하면서 다시 공부한 부분도 많고 새로 알게 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보셔야 될 분들은 부모님들 꼭 이제 뭐 엄마 아빠가 아니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 네, 중요한 보고 게 있어요. 하시는 분. 네네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춘기 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중이병 네. 어렵잖아요. 네, 같이 또 있죠. 네. 어려워요. 그 청소년도 어렵고 부모님도 어렵고.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가 돼 봐서 그러니까 연습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우실 테고 네, 맞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춘기가 돼 봐서 네. 그 친구도 어려울 테고 네, 둘 다 어려울 겁니다. 그 어려운 점들을 잘 대처하려면 일단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하고 그다음에 대처하는 방법들 뭐 너무 무난할 수도 있지만 무난한 게 어떨 때는 정도일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무난하지만 지키지 않는 것들을 다시 짚어보는 것도 네. 좋을 테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주제는 청소년기의 사춘기 특징과 해결책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뚜렷한 해결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한번 짚어보시는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넘겨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양반영 선생님이 장애 청소년 또 비장애 청소년들 또 아동들 그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도움 되실 겁니다. 들어보시면. 그리고 저도 또한 그래도 20년 넘게 있었으니까 그래도 저도 뭐 좀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저희가 뭐 육아를 담당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상담을 통해서 좀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집에서 육아를 담당해 본 부모님들께 여쭤봤어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게 더 힘든지, 육아를 하시는 게 힘든지 하고 하시면은 무조건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너무 더 힘들다. 차라리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네. 그건 좀 영유아 때 더 그렇고. 네, 근데 네. 청소년기도 마찬가지로 네. 아무리 학교랑 학원을 가도 더 부모님과 마찰이 맞아. 극대화되기 때문에 맞아. 좀 피하고 싶다. 네. 일을 하고 싶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또 아이들이 키우면서 자기의 삶이 없어지고 인생에 대한 회의감을 제일 느끼는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다 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네, 그게 이제 사춘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친 간섭, 잔소리 이런 거 너무 싫어하니까 맞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죠, 더. 네. 네. 선생님 사춘기는 어땠어요? 저는 네. 제일 엄마한테 반항을 많이 했던 시기? 가출도 한번 했습니다. 근데 가출을 했지만 네. 이모네 집으로 가출을 했어요. 그건 뭐 가출도 아니네, 뭐. 그래도 집에 나간 게 처음이어서 네. 멀리는 못 가겠는데 네. 일단 저희 집은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가출을 왜 했어요, 그때? 엄마가 똑같은 말을 너무 하는 게 싫었어요. 그쵸? 근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땅히 이모네 갈 집 데가 갔어요. 없어. 네. 그냥 엄마가 뭐라 하는 꾸준히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내가 왜 혼나는지 모르겠는. 엄마는 왜 똑같은 말을 계속 할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어라. 알겠다 했는데 또 좀 이따가 밥 먹어라. 네, 사춘기 때 보면은 뭐를 훔치는 애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 그러면서 네. 성취욕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런 거였죠. 그런가? 성취욕 같은 게 있었나? 그때는 장난기가 너무 많으신 거. 그렇죠. 장난기 같은 것도 있었고. 우리 제 얘기 아니에요, 진짜로. 그 친구 중에 중학교 때 만화책 훔치는 애가 있었어요. 만화책을 그 서점에서 훔쳐서 애들한테 이제 싸게 파는 네.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다고 되게 돈이 없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집에 뭔가 일탈해서의 그 오는 짜릿함 같은 거 너무 크셨나 봐요. 네, 그랬는지 아니면 친구들한테 이제 영웅 심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싸게 팔면서 느껴지는 골목대장 심리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친구들도 있고 뭐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참 다양했어요. 그때 자전거 훔치는 애들도 그렇게 많았고. 맞아요. 네, 지금도 저도 자전거는 아마 있어요. 그럴 거예요. 네. 많이 뭐 어려우실 거예요, 애들이.
안 하던 행동들을 막 보이고 하니까. 제가 일단 사춘기가 뜻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잘 모르겠어서 사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간 발달 단계의 한 시기로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정신적으로는 자아의식이 높아진다. 그리고 성숙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대개 12세에서 16세에서 많이 사춘기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사춘기의 특징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부모님들의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사춘기에 접어들면 부모님들은 당황하거나 잘못된 양육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양육 태도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해결책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부모님들의 잘못된 걱정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거다 라고 많이 좀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괜찮아지는 친구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나빠지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그만큼 많이 성숙해지고 좀 웬만하면 조금은 알 것 같다고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춘기는 12세부터 16세의 가장의 시기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2차 성징도 나타나고, 정신적인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성숙기에 접어드는 시기다. 일단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진짜로 이런 시기인 거죠. 성숙기에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성숙한 건 아니지만 조금 성숙하기도 한 거예요. 조금 알잖아요. 뭔가를 알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참 모르는 것도 괜찮아. 근데 좀 알듯 모르듯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알듯 모르듯 하니까 이게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나도. 그래서 또 걱정이랑 좀 특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녀가 방 안에서 좀 나오지 않으면은 혹시 나쁜 것을 보는 건 아닐까, 혹시라도 좀 집에 귀가가 늦어지면은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 아닌가, 엄마들이 탈선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거리가 있으신데, 아이 사춘기 특징으로는 좀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대요. 그 독립하고 싶은 의지가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기다려 주셨으면,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을 믿어주지 못해서 생기는 걱정이잖아요. 너무 믿어주지 못하면은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자녀와의 갈등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아도 저희 자녀가 집에 똑같은 시간에 안 오고 좀 늦는다는 연락도 없으면은 얘가 왜 이렇게 되지? 좀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그 물에 빠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걱정 저도 할 것 같아요. 걱정은 해야 되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이들이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금방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게 믿음과 신뢰의 문제니까 엄마가 나를 못 믿는다라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화가 나기도 하는데 엄마가 그러면 날 믿고 방 안에 들어가서 10시간, 20시간씩 안 나와도 엄마가 쳐다도 안 보고 학교에 갔다가 12시가 돼서도 안 와도 전화도 한 통 없고, 그러면 애들은 또 어떨까요? 너무 무관심? 무관심하다고 또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양가 감정일 텐데, 청소년들은 그때 이제 간섭받기 싫어하기도 하고, 이제 성숙하는 시기니까 어른이라고 생각하니까 간섭받기 싫어하기도 하지만 또 보호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지들도 헷갈린 거야, 지금 이게. 맞아요. 지들도 헷갈려요. 그런 시기이다. 이해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 그래서 이해하면 부모님들도 이제 그래서 너무 내방쳐 놓는 것도 안 되겠지만 믿으니까 그냥 네가 뭘 해도 된다라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똑똑하고 현명하게 관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독립하고 싶은 의지가 너무 강하다는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사춘기라고 하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게임이나 이성, 외모에 지나치게 종종 집착을 하기 이제 시작하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답답하고 이러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좀 용돈을 뺏거나 이런 강압적인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자녀들은 착한 애들은 말을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착하다고는 하는 건 아니지만 괜히 엇나가고 싶은 반항심이 더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면은 아이의 반항심만 더 높아진다라는 이런 좀
그것도 말씀 같이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요. 애들한테 부모님이 원하는 방식의 어떤 행동을 하기를 네. 원해서 조언을 하되 네. 이제 명령을 안 들으니까 네, 그렇죠. 이제 머리가 굵기 시작해서 명령으로는 안 되니까 강압, 이제 협박, 네. 협박을 하죠. 협박. 협박으로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나가지 마, 네. 외출 외출 금지. 금지, 외금. 네. 그 다음에 돈 안 주는 건 뭐라고 해야 되나? 용돈 안 준다는 건. 용돈 금지는 용금? 용돈은 그냥 안 주는 거겠죠? 용돈을 네. 안 주거나. 나가지도 못하는데 돈도 못 쓸 거예요. 협박을 하거나 흥정하거나 네. 이렇게 하는데 협박하거나 특히 흥정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실제로 이제 많은 실험에서 나타나는 거고, 흥정을 해서 뭔가를 하면 이제 그런 거 있죠. 공부를 하는데 네. 네가 공부하면 내가 10,000원 줄게. 1시간 하면 10,000원 줄게. 네. 라고 한다면 공부하려고 1시간을 앉아있는 게 아니고 돈 받으려고 1시간 안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나면 공부할 동기가 없어요. 떨어지죠. 저도 공부를 잘 못했지만 공부를 못해서 굉장히 오래 다녔습니다. 학교를. 나중에 학교를 다닐 때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만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 의지라는 게 결국 동기인데, 동기를 만들어주는 건 스스로 만들어야지 흥정으로 동기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돈을 받기 시작하면은 더 바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네. 높은 자극을 네. 자꾸 하게 되죠. 벌칙을 주거나 이렇게 네. 하는 것도 한 번 해서 7 정도의 아픔을 주었을 때 통하고, 그게 이제 안 네. 통하면 또 어떻게 돼요? 8, 네. 9 이렇게 이제 흥정도 점점 높아지는 것처럼 네. 강압이나 통제의 수준이나 벌칙의 수준이 자꾸 높아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는 참 우리가 안 되는 건 알지만 자꾸 쓰게 맞아요. 되는데, 자꾸 쓰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그러기보다는 네. 이런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거 말고 방법이 없다기보다는 네.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니까. 눈에 바로 보여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겠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네. 되게 그렇죠. 즉시 효과가 나타나죠. 돈 주거나 네. 때리거나 이런 것들은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쓰게 되죠. 나머지 설득하거나 기다려주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것들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하려는 욕심인 거예요. 그것도. 자, 어쨌든 네. 그래서 특징적인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좀 평소와 다른 우울한 모습을 보이거나 좀 이런 말을 안 했는데 좀 다른 언행을 보이거나 하면은 좀 충동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심리가 정상인지, 혹시 자녀가 어려운 일은 없는지, 요즘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지 많은 대화를 나눠달라라는 좀 해결책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녀와 할 거리가 별로 없는 거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많이 솔직히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엄마나 아빠랑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너무 한계가 있긴 하지만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그만큼 엄마는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더 좀 엇나가는 걸 좀 자제하는 것도 있고,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는 점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 좀 정리를 하자면은 사춘기의 특징으로는 화나 짜증이나 게임이나 이성, 외모 등을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가 보이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해결책으로는 자녀가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면은 너무 나쁜 행동하는 거를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나의 인격 체임을 인정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독립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춘기 때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화, 짜증, 게임, 이성, 외모 이런 거 얘기했어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화잖아요. 화. 네. 이제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중2병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춘기의 문제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들.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사실은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지. 맨날 화가 나 있어요. 매일 눈을 뜨면서부터 화가 나 있기 시작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화가 나고.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왜 화가 났을까 생각해보면 다 이렇게 이유가 있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유가 네.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처럼. 네. 왜 화가 나 있을까요? 아침에 눈 떴을 때. 학교에 가기 싫고 자는데 일어났잖아요. 그렇지. 더 자고 싶을 거예요. 더 자고 싶은데 잠이 부족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잠이 부족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컨디션이 나쁘죠. 네. 이거 환경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데, 좋아하는 알람 소리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막 짜증스럽게 컨디션도 안 좋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성숙과
보호의 막 중간 단계에서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컨디션도 나쁘면 또 화가 나죠. 그래서 그 컨디션을 조절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또 뭔 얘기하다가 갔지? 공간적으로 네, 자녀들의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네. 말씀드렸습니다. 주거복지 개념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고부 갈등이 많거나 가족 간의 갈등 구조가 있는 것들이 이 단층 생활 구조 때문에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단층에서 이제 살기 때문에 빈번히 접촉한다는 거죠. 거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구조가 아파트 구조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제 일본이나 이제 외국 미국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대개가 층 구조죠, 이제. 그래서 층 간으로 분리가 돼 있죠. 공간이.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접촉 빈도가 작고, 접촉 빈도가 작으니까 갈등도 좀 적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고유한 공간이 필요한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소득 가정일수록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같이 모여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공간의 분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 공간의 분리를 가장 원할 때거든요, 또. 네. 여건이 안 되니까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시간마저 좀 자유롭게 냅둔다거나 꼭 방이 아니더라도 시간 허용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학교나 학업으로 많이 지쳐 있는데 게임할 시간을 준다거나 그것만큼은 큰 힐링이 되지 않을까요? 온전한 공간이 필요한 것처럼 온전한 관계도 필요하거든요. 우리 협회에서 진행했던 사업이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소외감이 있어요. 우리 제8요일 리뷰에서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는 엄마의 사랑이나 관심, 시간이 주로 장애 형제에게 많이 뺏기니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도 그렇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른스럽게 그것을 이렇게 대처하고 엄마한테 걱정을 안 주려고 하지만 엄마하고 오로지 온전히 하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거지. 따로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시장을 보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따로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죠. 한 4시간이나 2시간이나 이렇게. 그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둘째거든요. 첫째 언니가 있고 동생도 있는데 언니는 첫째라서 막 챙겨주시는 보면서 뭔가 저도 모르게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둘째 소외감 좀 있어요. 샌드위치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중간에 껴서 뭔가 좀 사랑을 덜 받는 기분?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엄마하고 따로 했던 기억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오히려 저만 데리고 어디 맛있는 데 간다거나 저랑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내가 너무 오해를 했나? 약간 이렇게도 많이 느꼈고 그런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기서 해답을 좀 얻을 수도 있어요. 한 10가지가 짜증나도 그럼 10가지의 짜증을 다 보상해줘야 될 것 같은 일반적인 그런 거지만 사실은 일만 보상해줘도 10개가 한 번에 풀리는 맞아요. 그런 식이기도 해요. 네, 저도 내가 오해했구나 이러고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또 해결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강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마시고 자녀의 반항심만 더 키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대화를 많이 하셔라. 자녀가 어떤 것에 흥미가 있는지 좀 이런 걸 많이 파악하셔서 공감대 형성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지만 많이 형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일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 경청하기, 기다려주기, 공감하기. 이 부분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따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청은 낮은 수준의 경청, 중간 수준, 높은 수준의 경청이 3단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경청을 잘 들어주면 된다. 그냥 나는 아무 생각이 없이 잘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올바른 경청은 아니다. 근데 그것만이라도 해도 괜찮다. 그래도 요새 부모님들은 참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 아이돌들 무슨 뭐 그 콘서트 하면 맞아요. 요새는 엄마 같이 아빠들이 가시던데요. 같이 가시거나 그거 막 클릭을 또 광클릭을 막 한다며. 네, 같이 그래서, 도전해 보시는 거죠. 같이들 막그 하고 그런 현명하시고 멋진 엄마 아빠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는 굉장히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네, 많은 시간을 가지면 가지실수록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기의 사춘기 특징과 해결책을 말씀을 드렸고 바로 뒷부분에는 좀 장애 청소년의 특징이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을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지금 다룬 건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청소년 네, 다 똑같이 공통으로 아우를 수 있는 청소년의 사춘기. 특징.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장애 청소년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